65세 되던 해 한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떨며 꺼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은퇴하면서 서울집을 팔고 그곳으로 이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던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후회한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 가려면 차로 30분을 가야 하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하루 일과가 되었으며 친구들은 멀어서 만나기 어렵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다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스스로를 유배 보낸 꼴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알았습니다. 60세 이후의 이사는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하는 이사는 20대, 30대의 이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출퇴근이 중요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 아이들 학교가 좋은 곳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투자 가치를 따졌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60이 넘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직장은 이미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집값 상승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과 편안함입니다. 계단 하나가 산처럼 느껴지고 병원까지의 거리가 생사를 가르며 친구와의 만남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 전원 생활은 어떨까요? 왜 피해야 할까요? 전원주택의 로망은 아름답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넓은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말마다 그런 곳을 동경했습니다. 은퇴하면 꼭 전원주택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전원생활은 건강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정원 가꾸는 것이 고역이 되고 허리가 굽으면 계단 오르는 것이 공포가 되며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면 완전히 고립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응급차를 불러도 도착까지 30분이 걸립니다. 그 30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넘어져서 다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멀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사는 곳 근처는 어떨까요? 이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근처로 이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부담이 됩니다. 손주 돌봄을 요청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해드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버겁습니다. 거절하면 섭섭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불효자식 같고 자주 찾아가면 간섭받는 것 같고 미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시대에 한 곳에 평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직장을 옮기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따라 이사 가야 합니까? 3년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또 가야 합니까? 나이 들어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의료시설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생활 인프라가 완비되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오래된 신도시입니다. 40년 전에 개발되어서 지금은 중장년층이 많이 삽니다. 바로 이것이 장점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들이 많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공원에 나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복지관도 잘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이 가깝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응급실도 가깝습니다. 약국도 곳곳에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습니다.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갑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시장이 모두 가까워서 장보기가 편합니다. 두 번째는 잠실입니다. 잠실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 어디 살든 찾아가기 쉽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이 모여 있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호수를 따라 걸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깝습니다. 대형 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생활하기에 모든 것이 갖춰진 곳입니다. 세 번째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무료 건강검진, 식사 제공, 문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지나갑니다. 강남까지 40분이면 갑니다. 집값이 강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충분합니다. 대형 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분당입니다. 분당은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구성도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의료시설이 뛰어납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있고 전문 병원들도 많습니다. 건강검진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이 좋습니다. 공원이 많고 녹지가 풍부합니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훌륭합니다.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도 좋습니다. 지하철로 강남까지 30분이면 갑니다. 두 번째는 일산입니다. 일산도 분당처럼 초기 신도시입니다. 중장년층이 많이 삽니다. 호수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최고입니다. 호수 주변으로 카페와 식당이 즐비합니다. 문화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립니다. 병원도 가깝습니다. 대형 병원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습니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지하철 3호선이 서울로 연결됩니다. 시청까지 40분이면 갑니다. 집값도 서울보다 저렴합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촌입니다. 평촌은 안양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지하철 4호선과 인덕원선이 지나갑니다. 강남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깝습니다. 대형 병원이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평촌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 편의성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이 모두 가깝습니다. 은행, 우체국,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볼일을 보기가 매우 편합니다. 도서관과 문화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맞는 곳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과의 거리를 고려하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가 좋습니다. 지하철로 30분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주 만날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둘째, 평소에 다니던 병원을 고려하십시오. 만성질환이 있으면 병원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다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평생 함께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운 곳으로 가면 외롭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지하철로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우십시오. 무리해서 비싼 곳으로 가면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집값과 생활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낮에도 가보십시오. 저녁에도 가보십시오. 주말에도 가보십시오.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이웃들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보낼 둥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곳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봄을 받을 곳이고 외로울 때 위안을 받을 곳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완벽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 우선순위에 맞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100점짜리는 없어도 70점짜리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 들어 이사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삶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